일단 저는 학술 워크숍이 처음입니다. 오늘이 처음이라서 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서 초록집에 용감하게 한글로 제 것만 실려 있어서 뭐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러프셋 기반형 퍼지 예측 및 식별 시스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접목을 해서 실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 시스템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갖다가 평가한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측 시스템 쪽으로 퍼지 시스템을 적용을 했느냐, 식별 시스템 쪽으로 퍼지 시스템을 적용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사항들은 뭐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나 퍼지 논리, 러프 집합에 관련된 개념들은 뭐 복잡하게 수학적인 개념들 다 배제하고 간략한 개념만 설명을 하고 실제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될 때 어떻게 이론들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별 시스템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측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관측된 데이터에 나타나는 패턴들이나 법칙성들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두어야지만 분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태양의 흑점 정도 저희가 다루어봤던 데이터들은 지구의 기온 변화나 강수량, 주식, 전력량, 최근에는 이제 전력량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데이터는 그게 뭐 대비도 아닌데 저희 지역의 한전에서도 전력량 좀 달라고 해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대입이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주로 이제 외국 자료, 뭐 대만이나 호주 이쪽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뭐 확률 통계적 특성 그리고 패턴이나 법칙성을 발견해서 이들의 적합한 모형을 갖다 구축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이나 그 비정상 패턴들 뭐 그런 경우죠. 뭐 현대차가 1년에 몇 대씩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다가 파업을 해서 도중에 패턴이 일그러지는 그런 부분들을 모델이 얼마나 잘 캐치해내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부분에서 모형을 구현하는 게 까다로워지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분야는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의 변천사를 보시면 이제 기존 선형 모델은 AR, MA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소프트 컴퓨팅 기법에서 뭐 퍼지 논리 시스템,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아까 교수님 해주셨던 조금 더 개선된 서포트 벡터 머신. 제가 그쪽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제네틱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많이 꾸며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은니층의 개수나 또 제어 파라미터들을 갖다 정의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돼서 최근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많이 연구되고 실질적으로 논문들을 살펴보면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퍼지 논리 시스템도 과연 이제 데이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잘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서 타입 1은 충분히 기술할 수 없다 해서 최근에는 타입 2 퍼지 논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자본성이 강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는 상당히 좋은 결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제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진화 기법,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최적계를 탐색하는 기법인데 이 부분도 기존에 나왔던 기법들이 최적계를 탐색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 최적계로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돼서 수학적 모델을 다시 접목시켜서 좀 더 최적계를 탐색하는데 효과적이고 수렴 성능을 개선하는 타입의 하이브리드 제네틱 알고리즘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퍼지 논리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원체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보시고. 그래서 일단 입력 데이터를 갖다 퍼지화시키는 집합에 소속되는 정도.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러프 집합하고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는데 어느 집합에 입력 데이터가 얼만큼 만족하느냐 그 애매성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멤버십 펑션이라고 하겠죠. 그 부분을 퍼지파이어에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되고, 규칙 기반과 입력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소속 동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론된 결과를 갖다가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출력을 내보내는 방법은 입력 데이터, 지금 여기 제시된 건 이제 두 개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두 개의 입력 데이터가 퍼지 집합, 여기서 지금 삼각형 소속 함수를 썼는데, 만족되는 이 집합에 포함되는 정도, 이 집합에 포함되는 정도. 그래서 포함이 됐을 때 미니멈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놈이 된 파트에 주어진 상수에 대해서, 얼만큼 가중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가중합을 분석하게 되는 방법이 초창기 때 나왔던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만다미 모델은 정건부 if 파트에도 퍼지 소속함수가 주어지고 된 파트에도 퍼지 소속함수가 주어져서 이 입력 추론 결과를 출력에 사상해서 무게 중심을 찾는 형태로 하는 게 만다미 추론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TSK 퍼지 모델은 퍼지 if 파트는 이제 언어적 규칙 기반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뒤에 된 파트는 이렇게 선형 회귀 모형으로 구성돼서 회귀 모형의 출력값과 정건부 규칙을 만족하는 입력들의 점화 강도에 대한 가중합 형태로 출력을 갖다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러프 집합 이론이, 근데 이 부분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어진 어떤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방대한 양의 지식에서부터 유용한 지식을 갖다 추출할 때 이 러프 집합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이나 메디컬 진단, 그리고 뭐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식별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 표현 시스템에서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속성 집합 A가 주어졌을 경우 이 속성의 부분 집합 R에 대해서 어떤 입력 데이터 X가 속성 A를 만족하고 입력 데이터 Y가 속성 A를 만족하게 되면 이 X와 Y는 식별 불가능하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적으로 정의하면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가 왔습니다. 이제 감기에 걸린 환자 증상을 살펴봤더니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또 장염에 걸린 환자가 왔더니만 열이 나고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해서 열이 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면 병원을 갖다 식별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지식의 근사화 과정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보에 완전히 포함되느냐, 또는 그 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갖다 해서 하한 근사와 상한 근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지 집합하고 러프 집합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퍼지 집합은 뭐 쉽게 설명하면 흰색과 회색이 까만색이 되느냐에 대한 정도, 그러니까 흰색은 뭐 빵, 회색은 뭐 0.5 정도, 그리고 까만색은 1이라는 멤버십 값을 가지고 추정이 되지만, 러프 집합은 흰색과 회색이 까만색에 포함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 그쪽을 다루게 되는 개념입니다. 지식을 표현할 때, 이 지식의 근사화해서 상한 근사와 하한 근사는 방대한 양의 지식에서부터 유용한 지식을 추출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응용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식을 기술하는, 지식을 표현할 때 리덕트라는 그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 그리고 그 필요 요소들 중에 핵심으로만 구성된 코어 요소들, 요 놈들만 이용해서 지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뒤에서 그 감축되는 그 테이블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현한 예측 시스템입니다. 일단 접근을 할 때 뉴럴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쪽 보면 어쨌든 하나의 모델에 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캐치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갖다 꾸미다 보니까 수학적인 전개가 많고 모수 추정하는 쪽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도 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그렇게 뭐 수학을 썩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단 간단하게 가자. 누가 봐도 이거는 간단한 개념에서 간단하게 가자. 그래서 간단한 개념을 캐스케이드 폼으로 엮어서 서로의 이점을 살리면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겠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뒤에 나올 때. 일단 예측기 하나를 쓸 거냐, 싫다 해서 여러 개의 예측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병렬로 쓰기로 하고,
이들을 갖다가 입력 데이터에 맞춰서 동적으로 구동을 시키자. 그러니까 기존의 병렬 타입으로 썼던 방식들은 각각의 예측기의 가중합을 연산해서 최종 출력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저희들은 입력 데이터에 맞춰서 하나의 예측기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그 입력 패턴에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였던 예측기가 선택돼서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기 선택기에서 러프 집합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예측기를 구동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수의 예측기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는 하나이고 입력을 갖다가 분할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방법은 차분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통계학적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차분 데이터는 원형 시계열보다는 통계적 특성이 좀 안정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차분을 쓰게 되면, 물론 통계적 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과차분을 쓰게 되면 데이터 양이 너무 작아지는, 차분할 때마다 줄어드니까 이제 데이터 양이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단지 1차 차분 데이터만을 예측기를 설계하고 예측기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1차 차분 데이터가 원형 시계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원형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몇 개를 선별해서 거기에 맞게 그놈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는 예측기를 구현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동적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적 예측을 수행할 때 저희가 뭐 7개, 8개, 11개 뭐 생성되는 대로 서 예측기를 갖다 분석하고 운영을 해봤더니만 비일관적인 특성이 너무 강해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기반해서 3개 정도를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전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오퍼레이팅에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 되는 예측기는 3개를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플로우 차트입니다. 일단 차분 후보군, 다시 말하면 이제 차분 간격값을 선택하는 부분은 자기 상관함수, 죄송합니다. 자기 상관함수와 상관함수들의 차를 이용해서 적절한 개수만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차분 후보군, 다시 말하면 간격값이죠. 그들을 이용해서 차분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퍼지 예측기를 갖다 설계하게 되는데, 퍼지 예측기는 저희들이 TS 퍼지 예측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적 규칙 기반을 만들기 위한 퍼지 분할, 그리고 후건부 그 회기 모형에서 주어지는 그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서 예측기들이 완성이 되면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최종 동적 모델로 사용될 3개의 예측기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예측기와 입력 데이터와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차분 후보군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1, 2, 3, 4, 5, 6, 7에서 15개 샘플을 갖다 주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상관함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상관함수를 구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시차 12에 해당되는 자기 상관함수가 가장 높으니까 1순위로 넘기고 해서 내림차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하게 되면 1, 2, 3순위가 타임 인터벌까지 16, 6, 1이 나오게 됩니다. 이 3개를 일단 1차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3개의 예측기를 구동해야 되니까 어쨌든 입력 데이터가 3개가 꼭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차 선택을 하게 되고, 상관함수가 높다고 해서 꼭 거기에 준해서 설계된 예측기의 예측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뒤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에서도 좋은 예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남겨진 놈들을 분석을 해서 가능 후보자를 갖다 뽑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게 남겨진 상관함수들 사이의 차 연산을 수행을 해서 빼기를 해서 가장 큰 값을, 다시 말하면 상관성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인계치로 잡고 그 이상의 차분 간격값들을 다시 후보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차분 간격 후보군이 선택이 됐고요. 이 차분 간격을 이용해서 차분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그 차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예측기를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 뱅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측기는 실질적으로 8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차분 데이터 생성하는 수식이고, TSK 퍼지 모델, 퍼지 규칙을 살펴보면 정건부 언어적 규칙하고 후건부에 의해서 회귀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3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4입력을 쓰면 좀 더 정확해질 수도 있지만, 입력 데이터가 늘어나면
퍼지 규칙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두 개를 쓸 수는 없고 해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논문에도 보면 3이 적절한 형태라고 좀 보고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3개를 썼습니다. 따라서 입력으로 쓰일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X 첫 번째 X값, 두 번째 X값, 세 번째 X값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잡은 데이터에서 입출력 데이터 쌍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들어온 입력값, 두 번째 들어온 입력값, 세 번째 입력값 그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후건부 파라미터 C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 들어온 입력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국부 출력 값이 있어야지만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더. 그래서 현재 값과 그 전 값, 그 전전 값, 그 전전 값으로 구성된 입출력 데이터 쌍을 차원 데이터 모드에 대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TSK 퍼지 규칙, 점검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언어적 규칙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퍼지 집합 분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분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전체 집합으로 잡고 랜덤하게 5개의 센터 값을 잡고 각각 네거티브 빅, 네거티브 스몰, 제로, 포지티브 스몰, 포지티브 빅 타입으로 삼각형 소속 함수를 이용해서 퍼지 분할을 하였습니다. 랜덤하게 잡힌 이 센터 값들은 K 평균 군집합 기법 가장 단순하면서 그래도 효과가 좀 괜찮은 그걸 이용해서 리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입력 데이터, 첫 번째 들어온 입력 데이터, 두 번째 들어온 입력 데이터, 세 번째 들어온 입력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분포됐다면 이 입력 데이터가 네거티브 빅에 소속되는 정도, 당연히 1이 되겠죠. 이제 퍼지 멤버십은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주어지니까. 두 번째 입력 데이터는 네거티브 스몰도 만족하고 제로도 만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을 만족할 때 얼마만큼 만족을 하느냐 하는 건 이제 간단한 경사함수로 추론이 가능하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퍼지 규칙은 이 입력 데이터가 만족하는 집합들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는 첫 번째 입력 데이터는 하나의 퍼지 집합을 만족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2개의 퍼지 집합들을 만족했으니까 총 4개의 퍼지 규칙이 생성 가능할 겁니다. 네거티브 빅, 아래 보여주시 네거티브 빅, 네거티브 스몰, 포지티브 빅, 또 네거티브 빅, 제로, 포지티브 스몰 하는 형태로 여기 이제 점점점은 이제 데이터가 이 공간에 있으면 첫 번째 입력 데이터가 이 공간에 있으면 8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니까 점점점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 이 데이터 입력이라면 4개의 규칙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규칙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점검부 규칙 기반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TSK 퍼지 모델은 각 규칙의 if 파트 뒤에 then 파트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규칙이 생성이 되면 이 각 규칙 뒤에는 선형식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 선형식에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갖다 추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셨지만 하나의 입력 데이터 집합은 다수의 퍼지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칙은 다수의 입력 데이터에 의해서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선형식의 파라미터는 하나의 규칙을 만족하는 모든 입력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2번째 퍼지 규칙의 점검부를 만족한 입력 데이터가 n개라면 이 뒤에 후건부는 각각의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n개의 연립 방정식이 형성될 수 있고 가장 손쉬운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C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규칙 기반과 파라미터 추정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결과값을 내보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입력 예측을 하기 위한 새로운 3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입력이 만족한 규칙의 후건항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입력이 될 거고요. 여기 C값은 앞에서 학습에 의해서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들을 연산하면 국부 출력 값을 얻을 수 있죠. 새로운 입력에 대한 국부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고, 앞에서도 보셨지만 입력 데이터는 여러 개의 규칙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력 데이터가 n개의 규칙을 만족하였다면 전체 출력은 국부 출력과 국부 출력 이 규칙의 점검부에서 발생된 점화 강도들에 대한 가중합 형태로 연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규칙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네거티브 빅에 포함된 정도가 1
1이 될 것이고, 뭐 나머지들도 멤버십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들을 미니멈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들을 다시 미니멈 연산을 그 병렬로 그 최소값이 된 놈을 국부 출력값의 점화 강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규칙의 점화 강도. 그렇게 되면 이 수식 자체는 이제 가중합 형태로 주어지는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티놈 오퍼레이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 연산자를 사용했고요. 프로덕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시스템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차분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된 값은 현재 값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값의 증가분을 의미할 수가 있죠. 차분을 썼으니까, 1차 차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예측 값은 이렇게 현재 값과 증가분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여기서 델타는 몇 단계 전방 예측을 수행했느냐. 네, 저희들은 1단계, 원스텝 어헤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측기 설계가 다 끝나는 형태고, 다시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앞서 그 테이블에 나왔으면 8개의 예측기의 성능을 갖다 평가하게 됩니다. 성능 평가 지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평가를 한 후에 동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3개의 예측기,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한 3개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그놈들을 최종 출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용할 건데, 그 예측기들이 구동될 수 있는 규칙을 갖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뭐 입력 데이터가 어떤 패턴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예측기가 동작을 해라.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면 어떤 놈이 동작을 해라. 하는 형태로 규칙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조건부와 의사결정부로 나뉘게 됩니다. 조건은 이제 입력 데이터 패턴이 될 거고, 의사결정부는 예측기, 몇 번째 예측기를 구동해라 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속성값을 갖다 부여를 하게 되는데, 조건부 속성값은 선택된 3개의 예측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예측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퍼지 집합, 5개로 분할된 퍼지 집합과 그 예측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차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퍼지 집합도 3개의 예측기니까 3개가 있을 거고, 입력 데이터도 3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장 예측 성능이 좋은 하나를 갖다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 사용된 퍼지 집합의 경계를 잡아서 다음과 같이 A, B, C, D, E로 분할을 했고, 그 예측기에 들어온 입력, 첫 번째 들어온 놈, 두 번째 들어온 놈, 세 번째 죄송합니다. 자꾸 너무 별로서. 첫 번째 들어온 입력 차분 데이터, 두 번째 들어온 입력 차분 데이터, 세 번째 들어온 입력 차분 데이터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나온 이 속성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얘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입력 데이터셋. 두 번째 입력 데이터가 뭐 첫 번째 여기 A, B, C에 분포가 됐다면 A, B, C. 이 입력 데이터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력 데이터가 뭐 E, C, C가 되면 E, C, C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부 속성값을 갖다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 속성값이 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 데이터가 원래 시계열의 50이라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행했다면 당연히 3개의 예측기가 다시 이 값을 예측하려고 동작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던 예측기가 의사결정부 속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 패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 값을 예측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프레딕터 1이 예측을 수행하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쭉 정렬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부도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의사결정 테이블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테이블이 일종의 규칙이죠. 입력 패턴에 따라서 예측기를 갖다 구동하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지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꼭 유용한 지식으로 규칙 기반을 간략화시켜보자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러프 집합 이론입니다. 일단 쭉 주어진 테이블에서 비일관적인 규칙은 먼저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룹 B, 똑같은 조건에 대해서 B, A, D인데 예측키 3을 동작시키라는 결정을 내렸고, B, A, D인데 예측키 1을 동작시키라. 이 상충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부 속성의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비일관적인 규칙으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의사결정부 쪽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식별 불가능한 집합으로 형성한 게 이제 기본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부 프레딕터 1.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명확하게 프레딕터 1이고 2고 3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건부 속성들을 갖다가 표현한 게 기본 집합이 됩니다. 이 러프 집합 이론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지식이라 해서 지식의 알갱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알갱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규칙 기반을 갖다 감축하는 방법은 일단 주어진 속성, 첫 번째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고 두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속성값이고 세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속성값인데, 이 속성이 모두 다 필요하냐를 먼저 탐색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탐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값을 배제하고 나머지들에서 상충되는 규칙이 생겨버리면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첫 번째 속성값을 다 배제를 해버리면 BC에 대해서 프레디터 1인데 BC에 대해서 프레디터 2니까 상충돼 버리니까 얘를 빼고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빼버리면 C2에 대해서 3와 1 상충되니까 이 속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세 번째도 똑같이 상충되는 규칙이 생기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주어진 테이블에서는 불필요한 속성이 하나도 없는 다 필요한 속성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탐색이 된 후에는 이제 코어와 이 각각의 규칙 A, B면 1, A, B, C면 2, 이 지식을 전부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규칙들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대표될 수 있는 속성만 찾을 수 있으면 규칙을 간략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쓰이는 게 러프 집합 이론인데, 규칙 기반을 감축할 때 러프 집합 이론에서는 식별 함수라는 놈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집합의 상하근사, 하하근사를 다루는 방법이 있고, 식별 행렬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식별 행렬을 쓰는 방법은 손으로는 연산이 가능한데 매틀랩으로 코딩하는 쪽이 어려워서 아예 그쪽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접근을 못했고, 오늘 제시되는 건 이제 예측 쪽에서는 식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식별 쪽에서는 이제 근사화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략화되고 지식의 알갱이 타입으로 표현이 되면 탐색을 할 경우 규칙 1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핵심 속성이냐를 탐색을 할 때는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규칙들은 제외한 다른 지식의 알갱이서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어떤 구별성이 있는지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별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별 불가능성보다는 식별 가능한 속성을 탐색하는 게 오히려 빠르거든요. 물론 책에는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 그래서 규칙 1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속성 A. 근데 규칙 1에 대해서는 6번서부터 쭉 해서 12번 규칙까지 탐색을 해줘야 되는데 6번 규칙에서는 동일하게 A, 식별 불가능한 속성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속성은 배제가 됩니다. 규칙 1의 두 번째 속성은 A이고 6번째 규칙은 B니까 식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속성은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되고, 또 세 번째 속성은 B이고 C니까 식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속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1은 6번 수식에 대해서 속성 2가 다르거나 또는 속성 3이 다르다 해서 O와 연산자로 묶이게 됩니다. O와 연산자. 그리고 이 규칙 1의 핵심 속성은 나머지 규칙들과 다 비교를 해서도 공통적이어야 되거든요. 식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과 규칙 사이에는 AND 연산자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면 6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 그리고 7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세 개 다 식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그렇게 해서 쭉 12번째 규칙까지 논리식을 만들어 놓고 전개를 해서 풀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코어 속성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속성은 지식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서 이제 테이블을 보시겠지만 규칙 1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레디터 1을 점화시키는 규칙 1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데이터가 A 그룹에만 포진해 있으면 규칙 1이 점화가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감축의 논리식 식별함수를 쓰다 보면 코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 그 규칙 3 같은 경우에 전개를 했더니 코어 속성과 또 리덕트 속성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규칙 11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규칙 7 같은 경우에는 논리식을 풀어버리면 코어는 없고 리덕트만 존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리덕트. 근데 이 리덕트는 코어만으로 식별이 되면 코어만으로 식별을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앞절에서 비일관적인 데이터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앞절에서는 죽었지만 뒤에 그런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덕트까지 사용을 해서 탐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코어로 만들어진 규칙 기반입니다. 상당히 간략화된 폼. 이는 입력 데이터의 두 번째 값이 그룹 A면 프레디터 1이 예측을 수행하고 A, D면 프레디터 2가 수행을 하고 하는 형태로 상당히 간략한 규칙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 구동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어쨌든 논문은 타 데이터들하고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용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5개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사, 성능 지표로는 민 릴레이티브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했고요. 우유 생산량 데이터는 쭉 보시면 이제 10개의 차분 간격 후보군이 선택됐고 각각에 대해서 예측기를 돌려서 예측을 수행한 결과 24, 12, 2의 인터벌에 상응하는 예측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차분 후보군을 2차적으로 수행한 거에 강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된 건 1, 12, 11 요거였거든요. 이 상관성이 가장 높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예측을 구동해보면 12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예측 성능이 떨어져서 후보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2차 선택이 없었으면 예측 성능이 나쁜 세계를 계속 구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 패턴과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세 개의 예측기를 구동시키는 오퍼레이팅 룰입니다. 예, 입력 데이터에 따른 오퍼레이팅 룰을 따라서 예측기들이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비일관적인 규칙에 대해서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보에 해당이 없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훈련 기간 중에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놈이 대표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제 조건을 주었습니다. 예측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 기간에서 24 인터벌을 가지는 예측기가 가장 성능이 좋았는데 실제 오퍼레이팅 구간, 그러니까 예측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12 인터벌을 가지는 예측기가 더 좋게 나타났죠.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미래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이용했다고 하면 24를 선택해서 수행을 했으면 썩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적 예측기 운영 규칙 기반으로 해서 가동을 시켜서 최종 예측값이 향상되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측기가 사용된 빈도입니다. 빈도를 보여주고 그래프는 실선은 이제 실제 데이터고 점선이 이제 제한된 시스템이 예측한 값을 보여줍니다. 예, 비교적 근사하게 추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우존스 데이터입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비일관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훈련 기간에서 가장 좋았던 예측기가 실질적으로 검증에서도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동적 예측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개선이 된다라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측기 사용 빈도고 이제 이 결과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호주의 전력 생산량 데이터를 갖다가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 인터벌 4에 해당되는 예측기가 가장 좋았고 동적 모델을 운영하니까 1.1911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세 개의 비율이고 예측된 그래프입니다. 그 구간을 갖다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구간을 갖다 확대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고정 기법들하고 근래 나왔던 기법,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법과 제한된 기법을 갖다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호주 이리의 호수 수위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훈련 기간에 가장 좋았던 예측기가 검증 기간에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유 데이터와 똑같이 상향되는 이제 이것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예측을 수행했고요. 결과입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예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측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맥케이 글래스 시계열 데이터.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했는데 이 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만 좀 독특하게 예측기 시차 완에 해당되는 예측기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예측기들에 대한 규칙을 다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예, 다 잠식을 해서 비일관적인 규칙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살아있는 몇몇 규칙들도 결국은 코어와 리덕트를 탐색했더니만 의사결정부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레딕터 1 이놈만으로 구동이 된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기법과 최근 기법들과 제한된 기법을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매우 뛰어났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유사합니다. 똑같이 이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퍼지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같은 구조로 갑니다. 같은 구조로 가는데 이거를 갖다 센서, 가스를 식별하는 센서 시스템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조금의 변형은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인간이 위험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또 이제 감기에 걸렸으면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 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에서 측정된 화학 신호를 뭐 변환시켜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주면 그 신호를 갖다가 전처리 정규화 과정을 하게 되죠. 정규화를 하고, 근데 이 센서 배수가 많으면 차원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차원으로 매핑을 시키거나 필요한 차원들만 갖다 추출해서 쓰는 형태로 차원 축소를 시키게 되고, 그럼 그 축소된 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를 시킨 다음 그들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해서 어떤 가스다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점은 이제 차원을 추출하거나 차원을 갖다 저차원으로 매핑시킬 때 손실되는 데이터들, 또 추출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들에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센서를 다 쓰자, 이제 센서의 특성을 다 고려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 차원을 갖다 축소시키기 위해서 분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근데 분할을 시킬 때 유효한 특성의 센서들로 조합을 만들어 버리면 뒤에 설계되는 시스템이 그 센서의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복잡한 수학적 전개 과정을 생략하고 저희는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한테 맡겼습니다. 그 분류를. 네, 맡겼습니다. 그리고 뭐 식별 시스템은 퍼지 시스템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 판별은 러프 집합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이 2를 겠다가 계속 식별을 하는데 2라고 식별을 해버리면 그것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2라고 말하면 그건 1이구나 라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특성을 갖다 고려하는 형태로 최종 판별은 러프 집합에 의한 규칙 기반으로 판별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안 나왔던 내용이라서 유전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적자 생존에 의해서 우수한 객체는 계속 생존해서 최종까지 살아남는 원리입니다. 근데 초기 집단이 주어지면 목적에 맞는 적합도를 갖다가 각각 평가를 하게 되죠.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적합도가 높은 놈들을 가지고 메이팅 풀을 일단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배를 하거나 돌연변이 시키기 전에 어떤 기초적인 메이팅 풀을 만들게 되고, 메이팅 풀이 만들어지면 교배 확률이 주어지게 되면 부모 염색체가 선택이 되고, 부모 염색체의 교배점이 랜덤하게 지정이 되면 교배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부모 염색체가 서로 교환이 됩니다. 이 비슷한 인간하고 비슷한 구조고,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자손이 생성될 수 있도록 좋은 유전 정보가 계속 자손에 가도록 하고, 또 지역 최적회로 수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갖다 바꿔서 돌연변이 시키면서 이제 계속 세대를 지나가다 보면 우수한 개체 쪽으로 최종 생존자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진 코딩 기법이나 기존에 썼던 선택에서 했던 룰렛 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적 개체가 선택되지 않는 문제점들도 부각됐고요. 돌려서 찍었을 때 최적 개체가 항상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또한 이런 기존 기법들이 수렴성에도 문제가 보였고, 지역회로 수렴에는 단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수학적 분석 모델과 접목돼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개발된 게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센서 시스템입니다. 일단 센서 어레이에서부터 측정된 신호를 간단한 선형 스케일링, 덧셈한 값이 모두 같아지는 타입으로 그냥 했고, 교차 상관 함수를 이용해서 8개 그룹으로 32개의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8개 그룹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분할할 때 제네틱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를 교차 상관 함수로 지정을 해서 진화를 시켜서 강상관성서부터 해서 쭉 갈수록 역상관성까지 이 센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룹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룹화가 진행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각 그룹에 대한 식별기를 갖다가 퍼지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들이 판별한 값들을 이용해서 최종 판별 규칙을 러프 집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별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전자 코딩은 뭐 실수 코딩을 이용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진 코딩 기법이 아니라 실수 코딩을 이용해서 탐색 공간을 확대하고 또 수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수 코딩을 이용했고요. 목적 함수입니다. 알고리즘이 진화되는 방향. 그리고 지생산 연산자를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을 갖다 접목시켜서 최적 개체 쪽의 유전 정보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 자손이 생성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켰습니다. 교배도 그냥 앞에서 봤던 단순 교배점이 주어지면 염색체를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환될 때 그 염색체의 유전 정보도 이런 수식에 의해서 변형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자손들이 생존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돌연변이 연산자는 이제 수렴성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역 탐색으로 하는 쪽을 가다가 세대가 진화함으로써 지역적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알고리즘이 수렴 성능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 전략, 우수한 부모 염색체는 그 다음 세대마다 자손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계속 이렇게 이완시키는 전략을 갖다가 썼습니다. 퍼지 모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가스, 이제 초기 이제 5개의 가스에 대한 우리가 식별을 수행했는데, 그래서 가스의 센터값, 그 가스들 측정된 평균 값들을 가지고 퍼지 집합의 중심으로 이용했고요. 다시, 삼각형 소속 함수를 이용해서 K 평균 궁집합 기법으로 동조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2개의 센서를 8개 그룹으로 분할하다 보니 한 그룹엔 4개의 센서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입력 데이터가 4개가 될 겁니다. 퍼지 모델에 입력 데이터가 4개가 되고, 규칙 기반을 형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TSK 퍼지 모델을 사용했고요.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출력값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출력값은 이제 각 센터값, 어떤 출력값이 도출이 됐으면 그 퍼지 집합의 센터값과 유클리언 거리를 계산해서 근접한 쪽의 가스를 식별한 걸로 정의하고, 식별이 됐으면 1, 안 됐으면 0으로 해가지고 정확도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8개가 쭉 주어지고, 아세톤에 대한 이제 인덱스를 1이라고 하고, 부탄을 2, 메탄을 3, 프로판을 4라고 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주고 예측된 값들입니다. 이제 의사결정 테이블을 앞에 예측 시스템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갖다가 그냥 바로바로 실으면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일관적인 규칙이 있는지, 불필요한 속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제 코어 리덕트 속성을 갖다 탐색을 하게 되는데, 식별 쪽에서는 저희가 식별 불가능 집합 근사화, 그러니까 상한 근사와 하한 근사를 이용해서 유효한 규칙을 갖다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4번과 7번, 12번과 14번이 비일관적인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서부터 6번까지의 속성이 불필요한 속성으로 만약에 삭제가 됐다고 해서 3개만 생존했을 경우에는 4번, 7번, 12번, 14번이 서로 비일관적인 규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수식을 정리하다 보면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테이블 하나를 지워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4번이 삭제가 됐으니까 5번 규칙이 4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 불가능 집합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규칙에 대한 핵심 속성을 찾기 위해서 보면 첫 번째 속성에 대한 속성값이 1입니다. 그럼 이 1로 식별이 되지 않는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 1이라는 속성값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규칙은 1번 규칙과 2번 규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의 속성값이 2인데 2를 가지고 식별할 수 없는 규칙은 1번, 이게 이제 밀려갔으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5번, 그리고 2번이 두 칸 밀려가야 되니까 8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별 불가능 집합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속성에 대한 식별 불가능 규칙은 R1, R2. 두 번째 속성에 대한 식별 불가능 규칙은 R1, R4, R5, R8.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상한 근사가 됩니다. 식별 불가능의 상한 근사. 그럼 하한 근사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 정보에서 꼭 합당한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 속성과 두 번째 속성의 교집합을 구하게 됩니다.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규칙 왕만 남고요. 첫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에 대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또다시 규칙 왕만 남습니다. 두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에 대한 교집합을 구하면 두 개의 규칙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탐색하고자 하는 규칙은 아세톤, 의사결정부가 아세톤, 다시 말하면 1,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식별 불가능한 규칙은 1, 2, 3번이죠.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부에서의 식별 불가능한 규칙은 R1, R2, R3인데 연산된 결과가 이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야지만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속성, 두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정보로 삭제를 하고 나머지 완전히 포함되는 어떤 지식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수식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첫 번째 속성 값이 코어 속성이 되고 나머지 속성 값들은 리덕트 속성이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모든 규칙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의사 판단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이 1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아세톤이다. 근데 중복됐다 그러면 시스템 1이 1이고 세븐이 2라고 판별하면 그놈은 아세톤이다. 라고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가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저희가 사용한 가스는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5종류의 각기 다른 가스를 4주에 걸쳐서 35회씩 반복 측정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센서가 가지고 있는 유동적 특성을 데이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측정을 하였고요. 따라서 시스템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 가스에 대해서 25회 값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10개 값들은 검증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경우에는 또 잘 동작하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농도가 틀린 두 가지 가스를 똑같이 35회씩 측정하고 그 중에 25회씩 값을 훈련 데이터로 이용하고 나머지를 예측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나온 표는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을 구동시키기 위한 매개 변수들입니다. 정규화, 이제 각 1번서부터 32번 센서까지 측정된 센서 데이터 패턴을 정규화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더해서 저희는 이제 100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3.125V, 3.82V 이 정도 값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 값들을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고,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룹화를 했을 때 첫 번째 그룹에 하나, 둘, 셋, 4개의 센서가 포함됐을 거고 4개의 센서가 5종의 가스를 측정하는 패턴이 유사한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식별 성능입니다. 각각의 식별기들이 식별한 성능이 비교적 우수하게 나왔고, 이들을 통합해서 판단 규칙을 통해서 최종 식별한 값은 100% 식별을 하였습니다.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98%라는 비교적 정확한 식별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도가 틀린 두 개의 가스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식별을 수행한 결과 원체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식별에 대해서도 이제 최종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검증을 하였고, 오퍼레이팅 데이터에 대해서도 95% 검증, 식별을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센서 학회 쪽에서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해외에 좀 더 포함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죠? 이제 이쪽 식별 쪽 외국 논문들이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가진 논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많이 이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프트 컴퓨팅 기법의 간략한 개념들만 접목을 시켜서 이제 좀 더 좋은 효과를 내보자고 덤벼 들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이제 K평균 기법이 C평균 군집화 기법에 자꾸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3포도 기반 K평균 기법이라고 지금 새로 연구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러프 집합을 이용한 규칙 기반을 감축에 대한 퍼지 규칙 기반을 러프 집합을 이용해서 감축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입력 변수가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입력 변수가 많아지면 규칙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타입 투 퍼지 논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